오늘 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윤대진. 네. 윤대진. 좌천도 서러운데 윤석열 측근, 윤대진 자가격리.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윤대진이가 뭐 사실 제가 뭐 기록을 한다고 많이 하지만 저도 기록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윤대진이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나 봐요. 대체로 보면 한동훈이도 얼마 전에 여기로 쫓겨갔잖아요. 네, 아주 뭐 우리는 박수를 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사법부 얘네들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연수원이 아마 기양살이 하는 데인가 봐요. 예. 사실 검사들이라면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판을 못 하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윤대진이도 뭐 언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인간들이 뒤지는 것만 관심 있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관심도 없고요. 그랬는데 윤대진이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 그 사법연수원의 기사가 이 중국 폐렴 확진자로 양성으로 판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하고 접촉한 5명을 자가 격리를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언론도 뭐 우리한테뿐만 아니고 윤대진도 아주 미운틀이 박혔나 봐요. 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편이 아니고 이거는 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네요. 좌천도 서러운데 윤석열 측근 윤대진 자가격리. 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윤대진이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정찬 기자의 또 유튜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정찬 기자가 소윤 대윤 이렇게 하면서 한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19년 1월 10일 날 방송을 한 거네요. 윤석열 사단 권력지도 윤석열과 윤대진 대윤 소윤 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래서 봤더니 뭐 그때 2019년 1월 달이라 뭐 판사 검사 인사 이동 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 이동은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보고 관심 있게 봤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윤대진이가 그때 이제 2019년 1월 달에 김태호 수사관 이게 조국의 그 월권행위 한 것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 터지면서 동부에서 막 조사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사단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재판을 막 뒤지고 하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윤대진은 대검찰청의 검찰국장이라 인사 예산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지금 그 연수원으로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거기 가서 한직 가서 기양살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우정찬 기자의 165편 거짓과 진실 165편을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들을 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도록 제가 올려놓을 테고 여기가 윤대진이가 윤석열하고 윤대진하고 뭐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대윤 소윤 이렇게 불려지는데 윤석열이가 우수석을 세월호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그런 게 이제 우정찬 기자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윤대진 검사를 증인으로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위증으로 해서 그 윤대진이가 1차 장시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우병우 수석 재판에 윤대진이가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저는 그때 다른 재판 가느라고 윤대진이가 증인으로 나온 거를 제가 가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우정찬 기자 유튜브에 보면 2014년 6월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검찰이 해경의 전산 압수를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수사팀장이 형사부장이 윤대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수석이 윤대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못하겠다고 윤석열이 이렇게 우병우 수석을 몰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그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위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입증하려고 법정에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이 위증이라고 해서 2018년 초에 11명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 재판에 선 거를 제가 봤는데 우병우 수석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재판에 나오질 않아서 저 이상하다 그랬는데, 각자 거기 11명이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자기가 속한 그 재판들이 있어요. 거기로 다 병합돼서 간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처음에 지금 재판받았던 거 직권남용이라는 그 재판에서 국회 위증 이게 나오긴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이 윤대진이가 그 해경 전산 자료를 압수를 하러 갔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장이 그 압수수색할 장소가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해경이 그거를 거부를 하고 뭐 윤대진하고 실강이를 오가는 사이에 해경에서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서 이 수색 영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라. 이거 좀 압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실강이 오가니까 민정수석이 봐도 이게 압수수색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압수 영장을 재발표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윤대진은 법정에 와갖고 애매모호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 기자가 말하는 이 법정에서 애매모호했다는 게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병우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저희 들어간 친구들이 하면 굉장히 나쁘게 증언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점심시간에 저희 이제 그 법정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법원 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일식집으로 갔는데 이 친구도 혼자는 아니고 몇 명이 같이 갔는데 그 일식집에 방에 문이 열린 사이로 보니까 이놈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윤석열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몇 여직원들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너무 놀려갖고 사진을 그 순간에 사진 찍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놀랬는데 사진은 못 찍고 그놈들의 신발만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점심 먹으러 가서 우병우 수석 재판에 가고 우병우를 내다 꽂았다. 그 고사질 하러 갔겠죠. 그래서 점심에 가서 뭐 여직원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 여직원들이 또 누군지도 모르죠. 뭐 같은 좌파 검사들인지 누군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여직원들하고 윤석열 다 알잖아요, 얼굴. 뭐 아침에 증인 나왔으니까 윤대진 당연히 얼굴 알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가까이 있는 일본 식당에 왔다는 것을 봤답니다. 제가 윤대진이가 사실 뭐 한동훈, 윤대진, 윤석열 정말 박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이 인간은 철천지 원수예요. 윤석열, 한동훈은 대통령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간 박영수 하며 이렇게 끌고 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나라의 이 혼란 이거를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윤대진이 자가격리 미운털이 박히다 못해 자가격리,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자천도 서러운데 자가격리까지 당했다고 집에 가서 쉬어. 이게 지금 뭐 이 확진자 확진 상태, 이게 양성, 이 반응이 뭐 해소될 때까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법연수원에 가서 세월만 낚아야 되겠죠. 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 뼈저리게 당해보고 정말 피눈물을 흘려봐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야지. 저는 정말 제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정말 재판에서 제가 어제 8월 23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옛날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뭐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23일 날 많은 글들이 있었고, 그때에 2017년 8월 21일이나 20일인지 제가 요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은 2017년 8월 17일, 여름 휴가가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그런 재판이었었어요. 예, 7월 달에도 사실 제가 재판에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8월 17일 날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날 증인이 진재수 문체부 과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었어요. 예. 박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네, 유진용이가 박 대통령한테 그 말을 듣고 문체부 직원들을 잘랐나, 요 진재수하고 박관천인가 뭐 이랬습니다. 이 두 직원들을 자천을 시켰나 안 시켰나, 뭐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박 대통령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 거였는데, 이 진세수, 제가 뭐 노트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무원에서 잘리지도 않았고 다른 그 문화 그 기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잘리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나,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잘 모르니까 왜 저렇게 박 대통령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참 나쁜 사람 이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변호사가 물었나 그랬었을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물었나. 그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술집에서 들은지 어디서 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분명히 이 재판에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처음에 이제 들을 때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이 엉터리 같은 이 재판에 참 화가 나 있구나,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 증인이 나왔었고, 재판 이제 끝나고 나면 김세윤이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인간이. 물론 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먼저 나가시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막 뭐 8월 달이면 우리가 이제 그 김세윤한테 길들여서 갖고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였었어요. 뭐 6월 달이라든가 7월 달에는 우리가 엄청 막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8월 달 되면 우리가 좀 함부로 행동을 못했죠. 하여튼 말들이 많았고, 김세윤이나 법정 직원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하여튼 눈치로 하여튼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재판 법정을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난리가 난 걸 들었었죠. 그때 각 여호수아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먼저 나왔는데, 거기에 각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사실 그날 재판들이 정말 뭐 그날뿐만 아니고 진짜 검찰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죠. 터지고 슬프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그랬는데 그날도 다 그렇죠. 검사들이 증인한테 어떻게든 몰아세워서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재판이 끝나고 각 여호수라는 분이, 이분이 우리 집회에도 가끔 나오세요.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검찰들한테, 재판이 끝났는데 검찰들한테 쏘아줬답니다. 검사들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증인과 우리 국민 속 마음의 욕망을 처벌할 수 있다고 당신들 입으로 말했으니까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헌법 84조를 깨고 반란을 일으킬 욕망을 품었으므로 너희들은 총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세윤이가 이 사람을 불러 세워갖고 감치 재판을 하고 감옥수에 5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마 허준수 선생님이 이분을 인터뷰를 하고, 그때 나오는 거를 이제 놓쳐갖고 그 다음날 이분을 만나갖고 인터뷰한 유튜브가 어제 페이스북에 8월 23일에 해서 올라왔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
2시간이 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2017년까 3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나서 들어봐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런 재판을 했구나.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너무나 그런 재판 보면서 가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2시간 넘는 걸 그때도 옛날에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거를 다시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이런 죄를 뒤집으셨을까 하면서 만일에 이게 조국이었다면 정말 지금은 조국이가 자기 재판 받는 걸 갖다가 아니 지 마누라가 재판 받고 있는 걸 갖다가 지 페이스북에 까발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오죽했으면 정경심 재판의 판사가 조국이 보고 페이스북 질 그만 좀 하라고 이랬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한동훈이한테도 또 뭐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맨날 하는 그런 조작질이다 이렇게 하고 넘겼다는데 저는 뭐 박수를 치죠. 한동훈 조국 그래 너들끼리 한번 해봐라. 우리는 정말 이 꼬라지를 보면서 둘 다 뒤져야 돼요. 그런데 뭐 한동훈이가 잘했다 한동훈이 박수치고 윤석열 잘했다 윤석열 박수치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다 시간차일 뿐이에요. 그 인간들은 다 뒤져야 될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들을 박수치고 무슨 자리에 내세우고 이럴 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무슨 한동훈이 윤석열 윤대진은 다 뒤질 인간들 뿐이에요. 차례차례 다 뒤질 인간들 뿐이에요. 유중창 기자가 소윤 대윤하면서 거기에 그 특검으로 나왔던 검사들을 불러줬습니다. 뭐 처음에 날짜는 뭐 불러주진 않았는데 처음에 10명 그 다음 10명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2016년 2017년 6월 말 7월달 초에 그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 이 사건으로 나왔던 검사들 이름을 적어봤을 때 한 3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법원에 들어간 친구들끼리 이 검사들의 이름 명단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했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이름을 못한 것도 있고 사진을 못 찾아서 정리를 다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기억하는 인간들도 있을 테고 저희가 법원에서 법정에서 많이 보지 않은 인간들도 있어요. 이 인간들은 다 뒤져야 될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들을 박수치고 어디로 보내자 뭐 윤석열이 뭐 대권 후보요? 정말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응?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어떤 놈이 부역한 놈인지 어떤 놈이 역적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은 윤대진 이놈이 하나도 꺼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악을 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